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며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15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와 미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계 정상들과 기꺼이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믿음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여하고 있고 전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굳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예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언급한 겁니다. 코네이 고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성과 없는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저녁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원비어는 2016년 북한에서 체포된 뒤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2018년 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난했던 국정연설에 원비어의 부모를 초대한 바 있습니다. Otto's wonderful parents, Fred and Cindy Warmbier, are here with us tonight, along with Otto's brother and sister, Austin and Greta. 이번 백악관 만찬에는 최근 경질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린엘 독일 주재 미 대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의 비핵화 전략까지 공개 비판한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것이며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속마음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뒤 하루도 안 돼 그를 비난하며 김정은을 옹호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a pattern of this behavior. He's said this on a number of occasions. He said he prefers what Mr. Putin's explanation to the U.S. intelligence services explanation.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 비핵화에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볼튼 전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을 거부하려까지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5월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처럼 끝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볼튼 전 보좌관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이 실제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대통령이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도왔다는 설명입니다. At the last summit, helped Trump walk away for the one in Hanoi. But I think probably in some cases probably helped Trump make the right decision.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일컫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의 발언을 정상 간 외교를 좌초시킬 뻔한 비생산적인 전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몇 달 안에 완전히 폐기하라는 리비아 모델 자체를 지나치다고 여기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적으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추진한 쌀 지원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북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주제로 경제 농업 분야 전문가들과 연 비공개 토론회에서 만성적 북한의 식량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양 주재 세계 식량 계획 WFP가 토론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올여름 북한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은 올해 상반기보다 더 떨어진 290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엔의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도 안 됩니다. WFP는 몇 년째 이어진 가뭄 등 기상 환경으로 북한 경작지가 지난 5년 평균보다 5%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위성을 통해 지난 7월과 8월 북한의 경작지 상태를 파악한 결과 농작물의 중요한 요소인 기온과 강수량, 일조량 모두 북한의 올가을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4대 수확작물인 쌀과 옥수수, 콩, 감자 생산량이 또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식량 배급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시장 기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업 외의 분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시장에서 식량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정확한 인구수와 곡물 소요량을 공개해야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쌀 5만 톤 지원 계획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WFP를 통한 식량 지원 계획이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WFP는 16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북한과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 질문에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외교 정책에 대해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그 예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은 지난 15일 CBS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이 침입당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키며 인내해왔고 도움이 되었다며 지금은 조급함을 느끼고 있지만 인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또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미국이 힘 있는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은 괜찮다며 그 이유로 제재가 이란과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내년이면 30개에서 4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스웨덴의 한 민간 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측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기 생산 능력이나 제작 기술, 무기 생산 이론 등을 포괄적으로 모아낸 수치라며 이 같은 추정치를 다음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앞서 6월 발간한 세계 군사 연감에서 북한이 20개에서 3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1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것과 관련해 1년에 핵탄두가 10개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간 수치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은 미국의 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근 민간 지리정보 제공업체와 1년간 약 19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과 계약을 맺은 올소스 애널리시스는 위성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 분야에서 미국 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 과거 북한의 석탄 불법 환적 움직임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시험 항해 등을 탐지한 업체입니다. 일본 의사회 대표단이 이달 하순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의사회는 마세키 미스야키 대의원의 의장을 대표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며 이 기간에 북한의 의료 현장을 시찰하고 의료와 공중보건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결핵과 B형 간염 등 이 실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